안녕하세요. 2020년 6월에 뼈와 림프까지 암이 전이되어서 4기 유방암 진단받은 그럼에도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행복한 지윤입니다. 어, 항암을 권유받았으나 항암을 하지 않고 집에서 순수 자연 치유로 1년 2개월째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요, 제가 암에 걸린 원인을 감정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된 것 같다라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린 게요, 이 내용이었습니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슬픔, 우울, 분노라고 하는 이런 감정 상태를 오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라고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걸 제가 깜빡 빠뜨렸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 밑바탕에 이런 감정들보다 더 근원적인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사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갑자기 크게 확 닥치지 않으면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보통 우리가 인식하기가 느끼기가 쉬운 거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뭐 이런 것들인데 나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이런 감정들 밑바탕에는 반드시 이렇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의 기반 위에서 여러 가지 뭐 슬프다든가 우울하다든가 불안하다든가 초조하다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꽃을 피우는 거예요. 결국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뿌리가 되겠고요.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슬픔, 우울, 분노 이런 것들은 가지인 거예요. 말하자면 뭐 열매든가 꽃이든가 꽃이 피는 거죠. 여러 가지 꽃이.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움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어떤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책을 찾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나로 살아가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타 무르자니라고 하는 이 여성분이 림프암 아마 림프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림프종 말기로 이제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분이 한 3, 4년 정도 뭐 항암도 받고 뭐 항암을 했든가 하여간 치유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점점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이제 몸의 상태가 막 굉장히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뭐 열도 갑자기 나고 뭐 온몸이 퉁퉁 붓는 둥 뭐 이런 증상들이 날 때마다 이제 병원을 갈 수밖에 없어서 병원을 갔지요. 그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곧 사망을 하게 될 것이다. 가족들을 다 부르세요. 라고 해서 이분은 이제 죽음에 임박해 있는 상태고 가족들이 이렇게 병원으로 오고 있는 그 찰나에 이분이 임사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임사 체험하는 도중에 커다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느낌과 동시에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적처럼 이분은 몸을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건강하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경험 하나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그러고 다녀요. 그래서 이분이 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책은 나로 살아가는 이 기쁨의 소 제목이 뭐냐면요, 진짜 삶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진정한 삶을 방해하는 10가지의
거짓된 신념 속에 우리가 빠져서 사는데 그거를 일깨워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좌절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의 삶을 방해하는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빨리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제대로 돌아와라라는 얘기죠. 나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는 결국 내 생각의 거짓된 신념이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분노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겠지요. 그러면서 우리 몸이 좋아지는 거다. 예. 커다란 그 아니타 무르자니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커다란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소하게 공감이 되는 부분들을 뭐 한두 가지, 서너 가지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암에 걸렸던 것은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신이 무가치하고 매사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알고 있다. 다들 그 암으로 내가 죽을 거라고 했다. 의사들도 내가 암을 이겨내지 못할 거라고 확신을 했고 나도 그들의 말을 믿었다.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던 두려움을 느꼈고 그 두려움을 내 것으로 삼았다. 나는 내 몸을 무자비하게 유린하던 그 짐승에게 그 두려움에게 공포를 느끼며 침대에 누워 있었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아 잠도 제대로 들지 못했다. 우리 암 진단 받으면 보통 그러지 않나요? 살면서도 어떤 조금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항상 있어요. 그 두려움을 이제 잘 이겨내고 그것이 또 삶의 원동력이 돼서 더 열심히 살게 되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또 하나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암이 내 몸속에 있다는 그 거대한 두려움이 확 습격을 하죠. 덮쳐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내 몸에 암이 있었는데요. 암 진단 받기 전에는 내 생각 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한 30 정도 있었다라고 하면 30 정도의 두려움을 갖고 그동안 그냥 살아왔다고 하면은 암 진단을 받은 다음에는요 100으로 돼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네, 이 두려움을 없애지 않는 한은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먹고 어떤 좋은 치료를 해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맨날 천정 보면서 죽을 생각만 하잖아요. 저 처음에 그랬거든요. 아, 옷부터 정리해야 되겠다. 뭐를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모든 것이 한갓 악몽이길 바라며 눈을 떴지만 마주한 현실은 그저 냉혹할 뿐이었다. 네,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떤 그 임사 체험을 한 다음에 커다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깨어납니다. 그때부터 이 암이 몸속에 있는 암이 가속도가 붙어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예, 병이 저절로 그러니까 저절로도 아니지요, 사실은. 예, 병이 이제 그때부터 낫는 거예요. 그때 이 아니타 무르자니가 다른 책에서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임사 체험을 한 그때 당시에 내가 저 몸속으로 들어가면 저 몸은 지금 막 살도 막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웠대요. 그런데 몸에서 딱 빠져나가니까 내 영혼은 너무 편안하고 자유롭고 사랑으로
그 그지없는 사랑에 둘러싸여 있는데 저 몸속으로 암에 걸린 저 육체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딱 들어왔는데 아 그래 나는 이제 암이 낫겠구나라는 확신이 그냥 저절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직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물론 이제 아니타 무르자니하고 저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저는 뭐 아니타 무르자니가 100이라면 저는 1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저도 암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암이 이렇게 하면 낫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저는 그거를 직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직관이라고 하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아니타 무르자니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직관이 생긴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네, 자 이제 내 마음은 현재 내 인생으로 이렇게 이러저러한 경험을 통해서 표류해 들어왔다. 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행복한 현재의 인생으로 지금의 나는 사람들의 삶에 도움을 주며 기쁘고 활기차게 살고 있다. 어둡고 우울한 어린 시절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삶이다. 네, 아니타 무르자니도 질병에 걸리기 전에는 우울하고 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때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지옥 속에 있어서 마치 온 세상이 나를 집어삼킬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 같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암 걸리기 직전까지만 해도요, 저는 세상이 저의 적이었어요. 네.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들이 막 저를 공격하는 것 같았어요. 돈은 저로부터 날개 달려가지고 도망치는 것 같았고요. 제가 쫓고 잡고자 하는 그것들은 다 저를 경멸하고 싫어해서 도망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도와주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그냥 알게 되었어요. 그냥 아는 건 아니죠. 네. 자, 사실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장엄한 존재임을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알았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쩌면 내가 지금 음미하고 있는 이 멋진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나는 그 고통스럽고 괴롭고 두려웠던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오직 대조를 통해서만 그 진실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좋게 하려고 일어나는 건데요. 오직 대조라는 것을 통해서만 그 진실을 깨우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쉬운 일례로 뭐가 있느냐면요. 아주 아기 때부터 100억대 부잣집에서 산 사람들은요, 그 풍요로움을 머리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피부로는 느끼기가 어려워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풍요로움, 물질적인 풍요를. 그런데 뭐 어렸을 때 10대, 20대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30대, 40대가 되어서 부를 이루었다. 풍요롭게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물질적인 풍요에 대해서 훨씬 더 피부로 절감할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앞에 전자의 사람은 대조해서 비교해 볼 뭔가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후자의 이 사람은 내가 옛날에 없었던 적이 있었고 지금은 풍요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풍요를 굉장히 실감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대조를 통해서만 그 진실을 볼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 그러니까 괴롭고 힘들고 무서웠던 경험은 사랑과 받아들임과 아름다움과 기쁨이 진짜로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알아보는데 어쩌면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네, 저 이 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지금 이 대목에서 우리한테 전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네, 이러한 경험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좋아지면 그때 그 가치를 절감하고 훨씬 더 감사해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아까 아기 때부터 풍요 속에서 자란 그 사람이 그 정도의 풍요를 계속 60대, 70대까지 누린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풍요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한 마음이 나올까요? 예, 좀 덜 하겠지요. 네. 찢어지게 가난한 경험을 한 그 사람보다 그 감사한 마음이 덜 우러날 겁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기 치유를 위해라고 하는 요런 어디죠? 여기 요런 제목으로 이제 글이 이어집니다.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있잖아,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나를 잘 보살피고 있거든. 음식도 건강한 음식 먹고 옷도 잘 챙겨 입고 머리나 손톱도 정리도 잘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맞지? 라고 아니타 무르자니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니타 무르자니가 그래,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야. 그래, 잘하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거기까지만 말로 대답을 하고요. 자, 하지만 암에 걸리기 전에 내가 얼마나 광적으로 건강에 집착했는지 기억이 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그런 일이 정말로 너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 같지는 않아.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 우리 자신을 사랑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는 얼굴도 예쁘게 가꾸고 목욕도 하고 뭐 피부 마사지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는 거를 우리 자신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만으로는 자신을 온전히 사랑한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나는 건강한 음식만 정석대로 먹던 사람이었다. 유기농 채식에만 엄격히 고수했고 매일 직접 짠 주스를 마셨다. 심지어 밀싹까지 길러 먹었다. 건강식에 집착했고 틈만 나면 인터넷에 들어가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등을 검색했으며 새로 나온 슈퍼푸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다. 나는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걸 많이 했지만 결국 암에 걸렸다. 우리 보통 뭐 그렇게 살잖아요. 평범한 우리 일반인들. 네. 자, 그런데 건강을 위해 그렇게 강박적으로 행동했던 것도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암에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기반한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는 이제 그 임사 체험을 하고 온전한 사랑을 경험을 하고 암 치유가 된 지금은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몸과 마음에 이로운 일을 한다. 이제 두려움에서 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이제는 더 이상 그 두려움에 기반한 열심, 두려움에 기반한 성실함, 그렇게 뭔가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몰을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즐긴다고 해서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나는 잘 알고 있다. 자, 이 얘기가 뭘까요? 일몰을 보면서
편안한 감정을 유지하고 릴렉스 시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정서적으로. 네. 그렇게 하면서 좀 기름덩어리, 지방덩어리가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을 즐긴다고 해서 암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겠다라는 거지요. 네.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요. 정신적 안정감, 정신적 그 스트레스 없음, 그것이 먹고 운동하고 그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얘기를 시사하는 그런 대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생각이 잘못된 신념이 있다고 그랬죠. 잘못된 생각, 그게 아니타 모르자니는 5번째 신념에서 꼽았어요. 의료 체계가 내 건강을 책임져 준다, 책임진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죠. 의료 체계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완전히 내맡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지요. 왜? 그들은 내 건강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돈과 의료 기술을 교환하는 정도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의료인가? 병을 위한 의료인가? 예. 온갖 광고들은 암 조기 발견만이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빨리 암 검진을 해야 살 수 있다. 조기 검진이 암을 낫게 하는 제 영순이다. 이런 식으로. 자, 아니타 모르자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질병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암과의 전쟁을 위해 기부하라는 말까지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어디 암과의 전쟁뿐이겠는가? 심장병과의 전쟁, 당뇨병과의 전쟁 등등 전쟁할 것이 참으로 많다. 암에 대해 말하는 것만큼 건강에 대해서도 말하고 암 진단에 쏟아붓는 돈만큼 건강의식의 증진에도 투자한다면 현실이 아주 달라질 것이다. 우리 매스컴에서는요, 자꾸 암에 대한 얘기만 해요. 그러지 말고 보다 건강할 수 있는 방법, 보다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뭔가에 대한 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암은 이러니까 무섭고 암은 이렇고 암은 기전이 이러니까 이렇고 계속 그런 얘기만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암 진단에 그 돈을 쏟아 부을 게 아니고 건강의식 증진에도 투자를 한다면 현실이 아주 달라질 것이다. 제 말이 이 말입니다. 제가 늘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런 대목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가 암에 집중하는 대신 건강, 사랑, 기쁨에 대해 말하기를 즐기는 이유다. 나는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 건강한 삶이란 어떤 삶이며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 더 많이 말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암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나는 우리의 몸이 전쟁터가 아니라는 것과 몸을 전쟁터처럼 다루는 짓을 그만둬야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말하고 싶다. 네. 자, 이게 뭘까요? 우리 몸이 전쟁터가 아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마구 폭격기를 쏘잖아요. 네. 자, 그렇게만 집중하는, 그것만 집중해서 하는 치료는 우리 몸을 전쟁터로 생각하고 한다. 치료를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요. 두려움에 기반한 의학이라고 하는 여기 소 제목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의사들은 두려움에 기반한 똑같은 통계치와 선택지들을 나열했었다. 역설적이게도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건강에 대해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이 위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회의가 들었던 것이다. 나는 내 병이 얼마나 지독한 병인지 그 현실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안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의사의 말이 주는 두려움이 더 위험천만하다. 제가 여러 의사 선생님들을 배웠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제가 자연치유에 대한 말만 꺼내면, 그 단어만 꺼내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죽고 싶어요? 당신 죽고 싶어요? 그것도 얼굴을 구겨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일반적으로 두려움은 우리 면역 체계에 막대한 손상을 부르고 따라서 우리는 질병에 걸리기 더 쉬운 상태가 된다. 자, 요 대목이 이제 아보도르 교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아보도르 교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야 암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를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일반 의사 선생님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수술항암 방사선 해도 된다. 왜? 일주일 정도만 면역 체계가 떨어지고 다시 회복되지 않느냐. 그렇게 자꾸만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그 그래프가요. 단기간에는 면역 체계가 이제 일주일 정도 떨어지고 뭐 한 2주 정도가 이제 면역 체계가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는 것 같지만요. 우리의 전체적인 몸은요. 한 5년, 10년을 주기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부분을 의사 선생님들은 파악을 그닥 안 하고 계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우리 면역 체계에 막대한 손상을 부르고 따라서 우리는 질병에 걸리기 더 쉬운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을 하든 방사선을 하든 수술을 하든 자연치유를 하든 내 이 생각, 내 감정의 두려움을 없애고 하는 게 암치유의 첫 영순이다. 저는 영순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올린 동영상에서 두려움을 벗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환자들의 두려움을 없애줄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두려움을 조장하는 의사들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맞아요. 뭐 조장을 하는 건지 뭐 그분으로서는 뭐 100% 진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막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항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죽고 싶어서 미쳤어요. 그래요.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요. 그렇게도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자, 물론 이제 그분은 환자를 위하는 어떤 그 마음인데 그 표현이 좀 격했을 뿐이었겠죠. 그렇지만 또 지나고 보니 환자를 그렇게 대하는 것도 방법적으로는 문제가
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접하는데요. 사랑의 반대편 저 끝에는 뭐가 있냐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100%면요. 두려움이 제로고요. 사랑이 99%면요. 두려움은 1%가 된다. 저는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다음에 한번 해보고요. 자, 여기 많이 아파본 사람으로서 나는 누군가가 큰 병에 걸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육체적 상태만이 아니라 감정적 상태까지, 아니, 감정적 상태를 더 많이 살펴야 한다고 확신한다. 그런 의미에서 의료진은 환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자,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합니까? 네, 사랑하고 존중하세요? 행복합니까? 행복하신가요? 자, 이런 질문을요, 의사가 환자에게만 하라는 법 없잖아요. 바라지 말고요, 내가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존중까지 하는가? 또 나는 지금 행복한가를 점검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이 질문은 대답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라고 대답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있지요. 자식이 있고요,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고요, 부모님이 계시고요, 친구가 있고요, 형제들이 있습니다 라고, 애인이 있습니다 라고 하겠지요. 자,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느껴집니까? 저는요, 제가 암에 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제 인생에 목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암에 걸리고 암 치유에 대한 공부를 하고 하면서 제가 저도 이제 암 환자니까 제가 얼마나 살지는 저도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결과는 하늘에 맡깁니다. 그리고 예상하지도 않고 기대도 어찌 보면 기대하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그냥 탁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돼도 그냥 딸꾹 죽는 그 순간 그냥 그 죽음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냥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것, 예, 그게 제 삶의 어떤 지금 현재의 삶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느낍니까? 네, 저는 목적이 어찌 보면 새롭게 생겼어요. 전에 없는 목적이 생겼습니다. 자, 열정을 쏟아부을 것이 있습니까? 네, 저는 암에 걸리기 전에 열정을 쏟아부을 일은 별로 없었어요. 있다면 제가 이제 맨날 돈 벌면 탁 털리고 돈 벌려고 막 하면은 뭔가가 고꾸라지고 계속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이루지 못한 그 돈과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을 쫓아서 나름대로 열정을 쏟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목표도 그게 아니고요. 그 열정을 쏟는 대상도 돈이나 성취감, 성취감은 약간 있어요. 네. 그런 하여간 물질적인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면 기쁨을 느낍니까? 네, 이 대목도 한번
스스로를 점검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대목을 스스로 점검할 때요, 생각만으로 그냥 이렇게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생각만 하시면 별로 효과적이지 못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쓰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메모지가 있으면 볼펜 찾아서 쓰시면 되고요. 이면지가 보이면 이면지에다가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가? 또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동안 행복했는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행복하다면 뭐 이런, 내 인생의 목적이 뭐였지? 이런, 자, 요런 대목들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게 어땠지? 그럼 이제 뭐뭐뭐 이렇게 적힐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럼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암에 걸린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뭘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도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최소한 암에 걸린 사람들은요, 아마 두려운 감정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대표 주자입니다. 남 얘기할 것도 없죠, 사실은. 네. 평생 두려움에서 살았다는 거를 그때는 몰랐어요. 암 걸리기 이전에는 그냥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살았을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도 그때는 별로 짚이는 게 없었거든요. 그냥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않나? 비슷하게 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암에 걸리고 마음을 더 좀 이렇게 차분하게 하고 하니까 어느 순간 냉정해지더라고요. 저를 보다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예, 그렇게 하고 다시 저를 재조명을 해보니까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두려움 속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네, 언젠가 이런 얘기도, 사소한 얘기도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요. 자,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고 암 치유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물론 두려움을 없애야지 하고 모든 치료를 다 중단하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해가면서 두려움을 없애는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동시에 같이 챙겨야 지금 암 치유를 위해서 뭔가 하는 그것이 훨씬 효과가 100에 가깝게 효과가 나옵니다. 네, 그것이 뭐가 됐든, 수술이 됐든 항암이 됐든 자연치유가 됐든 뭐가 됐든, 네,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는 작업을 해야 해요. 그쪽의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려움이 없어져야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올라가요. 그래야 암도 빨리 강력하게 때려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두려움에 대해서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감이 되시고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